자, 최근에 이제 종목 분석이 나갔던 종목 중에서 두 개의 종목 별도로 추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유상증자 발표됐던 종목이죠. 유상증자. 자, 이게 그 전에요.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우리 시장의 현재 모습을 좀 살펴보자 이거죠. 큰 틀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거래소 당국 같은 경우에 불친절하게 짝이 없죠. 그러니까 앞서 서진 시스템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그 뒤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장 폐지가 결정되는 상장 적격성 심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최소 수백억 아닙니까? 서진 같은 경우는 1조 시가총액 1조 2천억짜리죠. 1조 원이 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적은 종목이라고 해도 수백억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백억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이걸 상장 폐지를 결정을 하면서 그것도 이미 간만우 같은데 이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상장 폐지 결정했던 간만우가 소송을 걸쳐가서 되살아 나오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런 거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그런데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 개인 투자들 최소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들 마음대로 그냥 뭐 규정 하나 떨렁 던져놓고 이래서 상장 뭐 적격성 심사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럼 상장 적격성 심사하는데 그건 규정 지들이 던졌잖아요. 그럼 규정 그거 가지고 그대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면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상장 적격성 검사를 2년씩이나 하는 놈들이 어딨냐고. 지금도 있어요. 상장 적격성 검사 그렇고 거래 정지 그렇고 지금 1년 넘게 지금 정지되어 있는 종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바이오주에서도 이번에 지금 걸려들어가지고 거래 정지 지금 장기 거래 정지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이제 몇 달째 거래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 내년에 거래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라는 얘기를 안 하죠. 그냥 계속 그냥 마냥 상장 적격성 심사를 하겠대. 규정 하나 딸랑 던져놓고 결론도 안 내주고 그냥 마냥 한없이 그냥 너는 한없이 고통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라는 얘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우리 거래 당국 보죠. 지금도 사방에서 우리 실시간으로 지금 사방에서 매일같이 공매도로 의심되는 종목들 계속 등장을 하죠. 내부 정보 이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 금융 당국에서 그래서 불법 공매도 여전히 적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매도 금지됐던 공매도를 풀어주면서 거래소랑 당국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 그러면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가동하니까 걱정마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매도 금지를 풀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뭔 소리 했냐면 아직도 공매도 적발 시스템 아직도 구축 중이랍니다. 그거 다 됐다고 공매도 적발 시스템 돌아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공매도 금지 풀어줬었잖아.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뭘 아직도 공매도 금지 시스템 이 적발 시스템 돌아가고 있다는 이딴 소리를 하면서 그리고 이 당국자는 6월에 공매도 재개하겠다 검토하고 있다는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아있죠. 핵심적으로 이런 사태들을 막아야 될 당국 거래소부터가 지금 벌써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어가지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 태만만 하고 있고 기관들은요 밸류업이라고 그래놓고 정작 밸류업이 필요한 밸류 리레이팅이 필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 전부 나몰라라 그러고 지들한테 유리한 종목 금융주 같은 거나 당기고 앉아 있고요. 연기금 우량주를 저가에 사서 중장기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아직도 자기네 연기금 운영본부에 간판으로 떡 달아놓고 그리고 연기금이 뭐 중장기 투자합니까? 맨날 팔고 있지? 몇 년째 팔고 있잖아요 지금 연기금. 이제 믿을 건 기업 하나밖에 없는데 믿을 건 기업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기업 하나밖에 없어. 예? HBM 가지고 돈 왕창 벌어주고 있는 하이닉스 여전히 분투하고 있는 자동차 예? 좀 힘든 국면에 처했지만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는 2차전지 바이오 믿을 건 기업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마이로콘 그릇까지 이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저 뭡니까? 저 되지도 않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은 그렇다고 치고 하나마이크론 이 정도 되는 기업이 예? 이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이 반도체에 나름 대표주로 움직인 지가 지금 하루 이틀이냐 이거예요. 하루 이틀이냐 이거예요. 4년간이나 이렇게 대세 상승 랠리를 보여오고 있는 이런 기업까지 이러면은 이건 곤란하죠. 이러면. 예? 도대체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도 또 최대 주주가 청약 참여율이 10%밖에 안 된대. 또 똑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봐주려 그래도 이거 아무리 좋게 봐주려 그래도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밑에 또 내려가 보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다른 종목의 새끼들은 뭐 왜 그러냐에 대한 뭐 답변도 없어요. 아예 뭐 그런 답조차도 안 했습니다만 여기는 그래도 답은 해줬어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앞서서 12회 영구 전환사채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일부 요사 들어가는데 돈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때도 제가 이제 앞서서도 다른 종목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을 먼저 팔든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았다 다시 사든지. 보통 다 이게 주식 담보대출을 이용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콜옵션을 행사하는데 이게 이제 돈이 들어가서 그래서 추가 자금 여력이 제력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준다 그래도 다른 방법을 썼어야지. 이러시면 안 되지 않냐 이거야. 예? 이게 콜옵션 행사 같은 게 이건 뭐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풋옵션 같은 건 뉴스 서진 시스템에도 나왔었죠. 콜옵션 있고 풋옵션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메자닌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 메자닌에 이 옵션이 조건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보 사태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헤지펀드 한국형 헤지펀드들이 들어가지고 이 메자닌 시장, CBBW 같은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이 메자닌 시장에 헤지펀드들이 대거 들어와가지고 판을 설치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CB 같은데 조건이 붙어버리죠. CBBW에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콜옵션은 뭐냐라고 하면 콜옵션은 회사가 그 미리 에코프로 같은데 나온 바 있습니다. 콜옵션을 행사해가지고 사채를 회사가 사들여와 버려. 그리고 사채를 소각시켜버리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전환사채를 콜옵션을 행사를 하죠. 회사가 콜옵션을 사들여가지고 사채를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만들어버리는 게 콜옵션. 그 다음에 풋옵션 같은 경우는 사채권자, 즉 이 사채를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서진 시스템은 크레센도 PE 같은 경우입니다. 그 크레센도 PE가 이제 전환사채를 전환시켜가지고 주식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채권자가 얼마 이하의 가격이 이제 주가가 이제 불리하고 그러면 일정 가격 이상은 회사 네가 책임져라라고 때리는 권리, 이게 풋옵션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에코프로도 그랬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잘 나갈 것 같다 이거예요. 잘 나갈 것 같다. 우리가 잘 나갈 것 같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주주들이 자기 지분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거나 이럴 때 미리 이제 사채를 발행하면서 이제 거기다 갖다 붙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 BW 사채 메자닌의 콜옵션 행사 같은 경우 우리가 잘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 그렇게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 작년에 에코프로가 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살펴보시고요. 에코프로가 영구 전환사채 같은 경우 콜옵션 행사 가지고 되사버리는 일들이 있었죠. 보여드릴까요? 전환사채 만기 전 사채 취득 그렇죠? 이런 거 발행회사의 콜옵션 회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서 사채 취득 후에 본사채를 소각시켜버리겠다. 회사가 자신감을 피력을 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당신네 회사들 정도라 그러면 이래서는 안 되지. 당신네 회사들 정도라 그러면 하나마이크로는 잡주가 아니잖아. 이 당대 대표하는 반도체주 아닙니까? 하나마이크론. 당대를 대표를 하는 이런 종목까지 이렇게 뒤통수를 치면 뭘 믿고 하냐 이거야. 이거 도대체 뭘 믿고. 규정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이 뭐 개인 투자자가 뭐 이제 변호사에다가 뭐 다 해야 돼요. 변호사에다 세무사에다 다 해야 돼. 개인 투자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상장 규정 일일이 다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가지고 회계 규정 다 뒤져봐야 되고 증권 신고서까지 이제 증권 신고 항목에 이런 항목들이 붙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끝까지 일일이 다 두들겨 봐야 된다는 이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대규모 유증을 하면서 대주주는 쏙 빠지는 이런 케이스가 없었잖아요. 예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 목적까지만 봤으면 돼. 근데 요즘에는 지금 연타로 이러면 이게 다 때려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전부 다 KR에서 상장 공시 시스템 들어가가지고 싹 다 까발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인 투자가 그것까지 어떻게 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 다 금융당국, 거래소, 그리고 회사, 니들이 알아서 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건 믿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따위 짓들을 하니 미국은 사상 최고로 계속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못 올라가지. 연기금 뒤통수나 치고 말이지. 주요 투자 주체들이 다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시장 주체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미증시가 사상 최고 간다고 우리가 사상 최지고 올라가겠냐고. 자, 이 하나마이크론을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앞서 나왔던 그런 케이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틀리긴 틀려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신뢰가 좀 떨어지죠. 맞죠? 이렇게 나오면 신뢰가 좀 처집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일단 강력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외국인들은 계속 들어오죠. 이렇게 되면 신뢰가 조금 처집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뷰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이 뭐 한두 개야. 일단 제끼고 가겠습니다. 얘는 제끼고 다른 걸로 보자 이거죠.